네, 안녕하세요. 저는 KNS에서 정시 올인발을 담당하게 될 송미나 강사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요. 오늘 설명에서 말씀드릴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좀 전에 김치삼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탭스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수능을 하라고 저를 보내셔서 네, 팀 수업 중심으로 극상위권 학생들 1등급을 사수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다가 1, 2등급이 약간 불안한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반 역시 이제 조금 수능에 포커스를 더 맞춰서 정시에서 안정적으로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최근 2년 정도 그 실적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카이를 포함해서 서울 주요 대학의 33명의 친구들이 다행히 합격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이따가 풀어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설명을 들으신 어머님들께 어차피 많은 강사들, 수많은 수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송미나라는 강사의 수업이 뭐가 다른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의 차별화되는 수업 특징,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법이 뭔가, 왜 우리 아이는 1등급이 안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이번에 대학을 잘 갔던 제자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요거는 뭐 33명의 학생들이 최근 2년 정도 사이에 실적을 제가 낸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등급을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가르는 건 결국 킬러 문항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머님들 킬러 문항이 왜 안 될까요? 킬러 문항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들을 제가 지켜보면 1등급이 좀 안 나오고 불안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어를 많이 안 외우고요. 단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영어가 절대평가로 되면서 절대적인 공부의 양이 많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에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치중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부의 양이 적고, 그리고 나 영어 좀 잘했어,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많이 됐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에 의존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올해도 뭐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실 31번, 39번 같은 경우 정답률이 38, 40%란 얘기는 맞춘 학생보다 못 맞춘 학생이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빈칸 유형의 독해 지문을 잡아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빈칸은 특히 킬러 문항은 왜 틀릴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어휘가 부족하고, 어휘량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바로 논리적으로 독해의 연결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킬러 문항들. 자, 독해 지문. 우리 독해 지문을 풀 때 수능에서 작게는 8문장 혹은 많게는 9문장 정도로 구성된 단락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똑 시작해서 9번째 혹은 8번째 문장이 끝날 때까지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많죠. 나 독해는 다 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 것 같은데 종합해보면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 바로 전형적인 예죠. 그래서 연결성을,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성을 잡을 수 있게끔 논리적인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논리 독해 좋아요. 수업을 제대로 해줬어. 그런데 내가 틀리는 문장, 킬러 문항, 속어 문제, 순서 문제, 빈칸 유형 틀렸어. 그거 틀린 거 한 문제 풀어보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수많은 풀을 종합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의 특징, 와서 모의고사 풀잖아요. 실전 모의고사 한 세트 풀죠. 모의고사 한 세트 풀고 실전을 풀이한 다음에 푼 다음에 수업 때 오답풀이를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하고 나면 집에 갈 때 우리 아이가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아이가 33번, 34번 문장을 틀렸다라고 하면 그와 비슷한 빈칸 유형의 문제들을 바로 피드백으로 집에 가는 길에 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해온다? 풀어서
제출해서 또 다시 질문을 하고 풀어주는 형식으로 피드백을 좀 더,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수기로 하나하나 이거 틀렸다 문제집 막 뽑아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한계가 많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피드백을 구축해서 저희 수업 시간에는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집에 갈 때 이와 비슷한 혹은 오답률이 높았던 모든 기출문제 최대한 많은 문제를 가져가서 집에 가서 그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는 것. 예, 그게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잘 하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연결성, 논리적인 구조 독해가 돼야 된다. 그 또 하나 아까 김치삼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어를 제대로 열심히 외워야 한다.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에는 사실은 작년 수능 문제를 좀 담아서 어머님들한테 킬러 문항을 보여드렸는데요. 올 수능 얼마 전에 치른 올 수능 문제 그 난이도 사실은 평이했어요. 작년하고 비슷했고 9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작년보다 살짝 쉬우면 쉬웠지 어렵지는 절대 않았는데 그중에 역시 어머님들 킬러 문항 역시 33번, 34번, 39번 그중에서 33번 문제가 뇌과학 지문 문제였는데 빈칸 추론인 데다가 단어가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다른 평이한 예전에 이런 뭐 다른 지문에 비해서 수준이 확실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그 학습도 정말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수업의 특징인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어머님께서 혹시 현 중3도 수강 가능한 거죠라고 물어보셨는데 진솔기님 이거는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긴 하고요. 근데 주로 포커스는 고2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사실은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아이가 열심히 듣더라도 집에 와서 공부를 3일 내에 복습하지 않으면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3일 내에 복습을 꼭 하게끔 그렇게 관리가 진행될 거고 일단 오면 강조했다시피 어휘 테스트 진행되고요. 재시험 관리 진행되고 자, 이 숙제에 대한 피드백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문제 뽑아주고 너 빈칸 틀렸으니까 문제집 몇 개에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많이 틀리는 유형에 대한 데이터 뱅크가 저희가 있어서 또 컴퓨터 데이터화 시켜서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문제를 풀어와서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하는 형식으로 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어머니.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또 하나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답 노트 작성인데요. 매 순간 그죠? 순서 빈칸 많이 틀리는데 나무치심님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면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면 오답 노트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물론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영어 저희 독해 킬러 문항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어? 단어 몇 개 틀려 단어를 몰라서 틀렸어? 아니 내용을 못 잡았어. 그러면 왜 틀렸는가? 지문 내에서 모르는 단어는 뭐가 있었고 이 지문은 뭘 말하는지 그리고 옆에 오답을 꼭꼭 정리하게끔 제가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꼭 갖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모평 보는 전날 같은 때 다른 문제집 새로운 문제집만 풀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틀렸던 이런 오답 노트를 천천히 넘겨보면서 유형에 대한 파악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읽고 들어가서 내가 틀리는 킬러 문항 중심으로 한번 읽고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그다음 역시 숙제 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합격생들 수기인데 이건 좀 잘 너무 길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제자들 예, 한 2명 정도의 예를 제가 갖고 왔는데 자, 한 명인 이 친구는 지금 중앙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의대생들의 유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들. 의대생들은 물론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를 갔잖아요.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의대를 간 아이들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원래 영어를 잘해요. 잘했고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많이 되고 영유를 나오고 막 했는데 감을 수학과학 때문에 잠깐 영어를 한 몇 년 놨어. 그래서 감을 잃었다가 다시 그 감을 키워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보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단어를 정말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과 성향이 좀 힘든 친구들이죠. 이과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실력을 많이 끌어올려줘야 되는 친구들, 그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참고로 여래로 영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해석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줘야 되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 쪽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영어 문법부터 사실은 기초를 많이 잡아줘야 됐던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의대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제 뇌리 속에 아직까지 모든 학생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내신 시험 전날 혹은 모의고사 전날 저한테 따로 수업 외 시간에 자신만의 질문지를 작성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A4지 한 장에 자기가 필사로 1번부터 질문할 내용, 그것도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하나 질문을 해서 저와 1대1로 제가 대답을 해주고, 항상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어가면 내신도 거의 뭐 하나 틀린 거 다 맞거나, 모의고사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었고요. 오답 분석이 굉장히 철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어 외우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단어를 외우는 속도가 아이들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를 관리하고 단어를 시험 보는 이 양적인 문제나 이 질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어와 오답 노트, 시험 전날 매일 전에 저한테 갖고 왔던 나무칠공님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정시 올인반 이 수업은 그 1등급 반은 아마 김채삼 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정시 올인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독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어머니. 자, 그리고 또 한 학생 같은 경우 58점으로 저에게 왔던 친구가 있어요. 모의고사가 58점,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가 58점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죠. 그래서 왔는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수능을 92점으로, 절대평가 92점으로 1등급을 맞게 되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부터 문법부터 물론 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독해 지문할 때 속도가 너무너무 안 나와서, 자, 초시계로 한 문제를 2분 안에, 혹은 짧은 뭐 주제 찾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 내에 잡는 훈련을 제가 굉장히 많이 시켰고, 오답 노트를 남들보다 배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가 만약에 빈칸 유형을 틀렸어. 그러면 그 빈칸 유형에 대한 오답만 띡 하고 한 번에 끝이 아니라 똑같은 지문을 적어도 한 10번 이상? 10번에서 12번, 13번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뭐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목은 아니기다 보니까 차츰차츰 안 보이다가 확 올라가고 하다가, 정말 역사적으로 제가 좀 써볼까요? 자, 펜이 있군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58점에서 92점을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애제자 중에 한 명이고,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런 예가 있고, 나머지 또 다른 아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음 설명회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의 수업의 특징은 관리를 강조한다. 오답 노트 작성 및 그 시스템적인 피드백을 실시해서 도입하겠다라는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